냈어요. 자, 예를 들면 꼬맹아 이렇게 알콜 램프가 있는데 정신 차려서 듣자. 알콜 램프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금속 막대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 됐니? 자, 그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면 여기를 가열하니까 여기 손 있는 부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 뜨거워질까? 안 뜨거워질까?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건 열이 여기서 받은 열이 여기까지 이동해 왔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도 열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할까? 자,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열을 직접적으로 가열을 하니까 열을 받은 입자의 A가 있어. 자,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뭐해지니? 활발해지면 고체야. 얘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입자가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절대 못 움직여. 됐어? 고체 상태일 때 입자는 이동할 수 없는데요. 열을 받으면 운동이 뭐해진다고? 활발해지면 옆으로 못 가는데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니? 진동을 활발히 해. 됐어? 진동을 활발히 해. 그러면 활발히 하면 위아래에 있는 입자들하고 뭐하니? 충돌이 활발해져. 됐어? 그러면 충돌이 활발해지면 열이 뭐하니? 그 충돌에 의해서 마찰열이 발생하지. 그 열이 옆으로 뭐하는 거야? 전달되는 거야. 됐어? 열받은 입자의 진동이 활발해져서요. 그 옆에 있는 입자를 자꾸 툭툭툭툭 쳐. 그래서 열이 건너가는 형태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배운 거 있어요?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서 열 전도율 누가 커요? 금속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철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유리막대가 똑같은 길이만큼 있다고 치자. 똑같이 가열을 하고 있어. 똑같은 곳에 내가 손을 잡고 있어. 그럼 누가 빨리 아 뜨거워를 느낄까? 철 잡고 있는 거, 유리 잡고 있는 거? 철 잡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거를 눈에 보이게끔 실험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학교 책에 있어요. 여기에 일정한 간격의 촛농을 떨어뜨려서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쑤시개를 이렇게 세워요. 일정한 간격. 똑같죠? 얘도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쑤시개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열이 전달되면 촛농이 녹으면서 쓰러지겠지. 어느 쪽이 먼저 쓰러져? 그거 비교하면 돼. 됐어? 그랬더니 실제로 금속 쪽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열 전달을 이쪽이 더 빨리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열을 빨리빨리 옆으로 전달하는 이 행위를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질에 마다 열 전도하는 정도가 다 달라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듣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 열은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이게 전도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액체요. 여기 냄비에 물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냄비에 물이 들어있는데 제가 한쪽 냄비만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열을 받겠죠? 자, 그러면 열을 이만큼 이 안에 있는 입자가 열을 받았다고 치자. 운동이 뭐해지니?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꼬맹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밀도는 물론 밀도는 높이분의 질량이 내가 열을 가한다고 해서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니? 줄어드니? 아니죠. 그러면 입자의 개수는 일정하니까 질량이 뭐하니? 일정하죠. 대신에 부피는 뭐하니? 증가하죠. 그럼 밀도 뭐합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뜨거워진 물은 밀도가 작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밀도가 작으면 이 물이 뭐합니까? 밀도가 작아지면 뭐합니까? 떠요, 가라져요? 떠요. 그래서 이 뜨거워진 물이 떠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이 있던 자리가 비겠죠? 이 자리에 뭡니까? 위에 있던 찬물이 내려와서 채웁니다. 채웠는데 그 물이 가열을 하니까 다시 뜨거워지겠죠? 얘도 올라가죠? 그 자리를 새로운 찬물이 채워집니다. 됐어? 그래서 물 전체가 순환하면서 뭐 해져요? 뜨거워져요. 알겠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류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이때 열을 받은 입자가요. 열을 옆으로 전달해줬니? 아니면 열 받은 입자가 직접 이동했니? 직접 이동했니?
그래서 열을 이동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액체나 기체에서 열받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한쪽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이 대류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예. 자, 그런가 하면 태양에서 나온 열이요. 지구까지 어떻게 옵니까? 직접 오죠. 자, 이때 이 우주에는요. 고체나 액체나 기체라는 물질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어떤 물질, 멋진 말로 매질, 어떤 매질도 없는 상태로 열이 직접 전달해서 지구까지 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복사라고 합니다. 됐어?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한다. 그럼 머리 있는 척 하세요. 열 전달하는 속도 중에 어떤 속도가 가장 열을 빠르게 전달할까요? 복사요.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복사라는 형태가 열 이동하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럼 그 먼 태양에서 지구까지요. 태양 에너지가요. 지구까지 오는데 복사라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럼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그 뜨거운 열이요. 7분? 얼마 걸려요? 대략 7, 8분 걸려요. 그 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대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난로가 있어요. 난로 위에 뜨거운 주전자 이렇게 팔팔 끓는 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아침에 추워서 난로 앞에 서 있다고 쳐요. 난로 앞에 딱 가면 어디가 먼저 뜨겁니? 난로가 있는 앞쪽은 뜨거운데 뒤쪽은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우니까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죠. 되죠? 자, 이렇게 내 앞쪽으로 열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저 셋 중에 뭘까요? 복사입니다. 됐어? 그래서 뜨거운 물 마시려고요. 주전자 손잡이를 만졌더니 안 뜨거. 자, 손잡이까지 열이 어떻게 왔을까요? 전도죠, 고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이 팔팔 끓어요. 이거 뭡니까? 대류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교실 전체가 따뜻해졌어. 뭡니까? 뭡니까? 교실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 네, 대류죠. 공기가 뜨거워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물어본 102페이지 보면 열 전달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걸 찾은 건데 주변과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맞아 틀려? 당연하죠. 열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 연력학 몇 법칙? 연력학 제2법칙. 되겠어요? 두 번째.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열을 흡수한 원자들의 진동이 이웃한 원자들로 전달되어 열을 이동하는 방식이다. 맞아 틀려? 맞죠. 고체 상태에서 열의 이동 방식. 자, 세 번째. 대류는 주로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맞아 틀려? 맞죠. 네 번째.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려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없죠. 복사는 매질 없이 직접 이동하는 거니까. 알겠어? 자, 다섯 번째. 복사에 의한 열 에너지의 전달은 주로 전자기파를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셔야 되는데 고개 잠깐 들고요. 그래도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태양에서요.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자기파라고 해요. 이거는 전기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태양은요. 자,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또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몇 가지 상태일까요? 물질 몇 가지 상태? 몇 가지 상태라고 중학교 때 배웠니? 세 가지 상태라고 배웠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몇 가지 상태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됐어. 실제 물질의 상태를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체, 액체, 기체, 하나 더 있어요.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플라즈마라는 상태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과 같은 물체 주변에 있어요. 그 플라즈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자, 고체가 뜨거워지면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뜨거워지면 기체가 되는데 기체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데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니? 네, 어떤 입자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뭐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원자 속에는 뭐 있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로 되어 있죠. 근데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튕겨나가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전자가 튕겨나가는데 그럼 전자를 잃었어요? 이게 뭐 되니? 네, 플러스 양이온이다. 그러면 튀어나간 전자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태양은요. 태양은 뭘로 되어 있대요? 태양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비밀이냐? 태양은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기체. 중학교 2학년 이거 대답 못하면 뒤진다. 태양은 무슨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죠? 흑점에 이동하는 속도가 부위별로 다 달라. 그래서 태양은 부위별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태양은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다. 인 거죠. 네. 흑점의 이동 속도를 통해서 태양이 기체라는 걸 우리가 짐작했어. 근데 태양 속에는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철. 근데 철이 무슨 상태로 얘기해요? 기체. 그 철 기체 때문에 생기는 게 흑점이에요. 철 기체 때문에 생기는 게 흑점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근데 이 철이 열을 받으면 철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뭐였을까요?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철이라는 기체는 정말 중성이 기체가 아니고 양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전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태양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태양이 수소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아이들이 뭐합니까? 열받으니까 뭐하니? 팡 하고 터지죠. 터질 때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멋진 말 뭐? 내부하. 그래서 태양이 빠바바빵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가벼운 입자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압이라는 게 생겨서 전기를 띤 입자들을 밖으로 빵 하고 밀어내요. 그러면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주변에 뭐가 생길까요? 전기장이 생겨요. 됐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끝단원에서 배웠나요? 전기장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 전기장에 의해서 주변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이 자기장은 또 다른 뭘 만든다? 전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됐어? 그러면 그 전기장이 또 다른 뭘 만들겠어요?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이 또 다른 뭘 만들겠어요? 전기장. 전기장이 또 다른 뭘 만들겠어요? 자기장. 이런 식으로 유발해서 어디까지 온다고요? 지구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하면서 가니까 얘네들을 전달해줄 새로운 물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진공 속에서도 됐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서로 유발되면서 전달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파동의 형태로 유발하면서 전달된다. 이걸 합쳐서 뭐라 합니까? 전자기파라고 해요. 알겠어? 그 전자기파에 속하는 애들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애를 뭐라 할까? 인간들이 나눴어요. 전자기파는 에너지가 1부터 그래서 수만까지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태양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들을 인간들은 뭐라고 부르겠대? 방사선이라고. 이거 맞으면 뒤져. 이거 어디서 나오게? 김정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핵 터질 때 나오는 그거야. 저거 맞아 죽는 거야. 알겠어? 근데 태양에서 매 순간 나와. 방사선이야. 알겠냐? 네, 그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뭘까?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감마선인데요. 이거 우리 인간이 쓸까 안 쓸까? 써요. 어디에서? 병원에서. 아니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할 때 쓰는 게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암 걸린 세포한테요. 저 감마선을 쏴요. 그러면 암 걸린 세포가 죽어요. 이게 방사선 치료예요.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방사선이긴 한데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거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엑스레이. 다리 부러졌을 때 쓰는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거. 알겠어? 그거예요. 자, 방사선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빛이라고 한다. 이걸 빛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걸 빛이라고 하는 거야? 밖에 애들. 자, 빛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우리가 맨날 태양에서 빛 와요! 라고 하는 빛을
저 중간 사이즈 방사선 쪽이 중간 사이즈의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건데 알겠냐? 그 빛이라는 것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뭐냐? 자외선이야. 됐어? 그 다음에 내가 너네를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너네 몸에서 나오는 열 이거 뭐냐? 적외선이야. 이걸 합해서 빛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빛이라는 건 사실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그걸 싸잡아 우리 뭐라 그러게? 그걸 전파라고 불러. 전파. 왜 전파라고 불러? 요 부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아이들이 우리가 통신할 때 쓸 거니까. 됐어? 그 전파 중에서요. 그나마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전자레인지 안에서 나와. 똑똑한 척해. 뭐야? 마이크로웨이브. 들어봤냐? 네.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대로 쓰는 거. 셀폰 주파수. 그 다음에 TV 주파수.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로 쓰는 아이들이 바로 싸잡아 전파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양에서 나와요. 알겠냐? 그걸 인간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도 발생시켜요.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은 주로 전자기파를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요 얘기는 맞다라고요. 알겠냐? 이런 얘기들. 이해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03번부터 106번까지 질문. 104. 105. 103. 자, 볼게요. 물의 상태가 얼음에서 수증기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동안 출입하는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라고 했어요. 자, 얼음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거니까 고체가 기체될 때까지야. 자, 꼬맹아. 중학교 1학년 때 해줘. 비커 안에다가 열나 큰 얼음 집어넣고 가열해. 자,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였어. 그러면 영하 20도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변화를 볼게. 그랬더니 온도가 뭐하니? 올라가죠. 그럼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계속 안 올라가. 가다가 뭐해? 온도가 멈춰. 됐어? 자, 온도가 멈추는데요. 내가 가열 안 하고 있나? 봤더니 온도가 멈춘 순간에도 계속 가열하고 있죠. 근데 온도가 안 올라가. 이유가 뭐니?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다 쓰고 있어서 온도는 안 올라가. 단지 상태만 바뀌고 있어. 맞아? 네. 그랬다가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다 바뀌고 나면 그제서야 더 이상 상태 변화가 일어날 게 없으면 그제서야 온도가 뭐하니? 올라가. 됐어? 네. 이게 얼음이라면 몇 도에서 얼음이 녹아요? 0도. 그랬다가 다 녹으면 온도 올라가겠죠? 몇 도까지 올라가? 100도. 100도까지 올라가면 그 100도의 열은 이제 액체 상태의 물 사이에 작용하는 뭐를? 인력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열이야. 그래서 이거 인력을 끊으면서 뭘로 만드니? 물을 수증기로 만들죠. 됐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뀌어. 상태가 바뀌는 동안 다시 온도가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상태가 바뀔 동안은 안 올라가. 상태 변화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됐어? 이런 모습이었어. 맞냐? 네. 자, 그러면 물의 상태가 얼음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동안 출입하는 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머리 있는 척해.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하는 걸 뭐라 그래? 융해. 융해되고 있는 동안 물질은 열을 흡수할까 방출할까? 네, 그래서 융해열 흡수. 말해봐.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해. 기화가 일어나는 동안 열을 흡수해. 멋진 말. 기화열 흡수. 알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얼음에서 물로 변할 때 열을 방출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가열할 동안은 계속 흡수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고치시고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물이 흡수하는 열을 잡열이라고 하니? 라고 하는데요. 이 잡열은 욕이 아니고요. 줄임말, 잠자는 열이야. 잠자는 열이라는 건 무슨 뜻? 우리 눈에 안 보여라는 거야. 왜 안 보여?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잡열이라는 건 상태가 변하는 동안 물체가 흡수한 열이야. 알겠어? 네.
근데 온도 변화가 없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열이라서 우리는 잡열 또는 다른 말로 수문열이라고 불러. 이 잡열은요, 기화열, 액화열, 응고열, 용해열, 수화열처럼요, 상태가 변하는 요 구간의 열을 잡열이라고 하죠. 온도가 올라가는 이 구간의 열을 잡열이라고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자, 이 순간의 온도는 잡열이 아니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귿. 물이 끓기 시작해서 수증기로 변할 때까지 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아, 틀려? 맞죠? 됐어?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104번 보시면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열은 열 에너지가 큰 물질에서 열 에너지가 작은 물질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열이 이동하는데요, 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열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야, 열은 이동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말해봐.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고, 그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런다?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 그 열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열 에너지. 이동하는 열을 열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하죠. 뜨거운 물질이 열 에너지가 크다라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쟤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열 에너지가 큰 게 아니에요. 알겠어? 고온의 물질 쪽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 고온의 물질이라고 열 에너지가 큰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 열량을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물질 내용이고요. 니은. 이상기체의 열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이상기체, 우리가 쓰는 기체가 다 이상기체예요.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이에요. 자, 기체의 열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됐어? 그 속에 있는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열 에너지라고 한다. 디귿. 온도가 같은 두 기체는 같은 열 에너지를 갖니? 라고 했어요. 온도가 같다고 해서 열 에너지가 같을까? 온도가 같다고 해서 열 에너지가 같은 건 아니랍니다. 되겠어? 네. 열 에너지를 구할 때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평균 값으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만 같다고 해서 열 에너지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0 몇 번? 그 다음에 100 몇 번? 105번, 106번. 질문한 사람 없었어요? 뭐요? 100 몇 번? 아까 뒷부분 있지 않았어? 없어요? 질문한 사람? 104번 지금 했어요. 맞아? 뒷부분 질문한 사람 없어요? 자기 질문 없었어? 어? 105번이요. 물체의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은 물체보다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니 라고 했어요. 뜨거우면 물질의 운동 속도가 뭐하다고요? 활발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모두 합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했어요. 맞아, 틀려? 온도가 꼬맹아 운동 에너지 합이야? 운동 에너지의 합은 뭐라 그래? 내부 에너지. 온도는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고요.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게 아니야. 자, 디귿. 절대 온도 0켈빈은 섭씨 온도로 몇 도? 마이너스 273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라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선생님하고 몇 명인지 보죠. 자, 일단은 꼬맹아
간단하게 쉬운 문제 잠깐만 볼까요? 자, 요거는 틀리면 큰일 나요 라고 하는 61페이지 116번. 자, 61페이지에 116번 보시면 얘는 열 효율 구하는 거래요. 자, 그 그림은 뭐 그린 거야? 이 그림은 뭐 그리는 거야? 엔진. 이건 뭐야? 엔진. 한국말로 뭐냐? 엔진. 한국말로 엔진. 외래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열기관. 열기관 그린 거예요. 엔진이라고 해요. 자, 열을 가한 쪽에서 가한 열의 양을 Q1. 그 중에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Q2. 맞아요? 자, 이 열기관의 열을 구하는 식 불러. 기억나는 대로 불러. 뭐냐? 는 것 중에 얼마만큼 일했냐. Q1분의 W. 이게 열을 구하는 식이죠. 맞아? 내가 준 열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어. 내가 준 열이 100이야. 그 중에서 일하는데 20 썼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얼마? 80. 그래서 열효율은 내가 준 열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냐라고 하는 거야. 이해해? 자, 이걸 다시 쓰자. Q1분의 어떻게 써도 똑같아. Q1 빼기 Q2로 써도 똑같아. 맞아? 네, 이거 계산해. 계산하면 이거 얼마?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됐어? 열 효율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야. 찾아. 몇 번? 기억, 니은 2번이죠. 기억, 니은 맞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Q1, Q2라고 했는데 여기는 QH, QL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맞냐? 네, 그런 식으로 열 효율 구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문제들을 살짝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유형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선생님하고 보죠. 58페이지와 이거 집에 가서 혼자 풀면 힘들 거잖아. 같이 풀면 되죠. 자, 58페이지요. 108번. 나머지는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108번. 그 다음에 110번, 111번, 112번. 이렇게 갈게요. 108, 110, 111, 112. 됐냐? 이거 4개만.
이해돼요? 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풀어서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어려운 척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네 구름 생기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요. 혹시 구름 생기는 과정 살짝 알아요? 네. 구름이 생기는 과정이요. 일단은 구름이 생기려면 공기가 오다가 산이랑 만나. 그럼 어떡할 거야? 타고 올라가지. 올라가는 동안 뭐가 바뀔까? 이건데요. 구름은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됐죠?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거거든요. 자,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 물 되는 게 구름이야. 되겠냐? 자, 근데 요 밑에 있을 때는요. 수증기의 크기가 요만해. 요만한데요. 얘가 왜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아? 그거 밖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미는 압력의 크기가 뭐해서? 같아서 크기 변화가 없어. 근데 산으로 급격히 빠른 속도로 공기가 훅 올라가면 애니 수증기를 누르는 뭔가가 바뀌어. 뭐가 바뀌니? 네, 공기가 누르는 기압의 크기가 줄어. 순간적으로 훅 줄어. 근데 안에 있는 내부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얘가 커지죠. 됐죠? 이 수증기의 크기가 이만큼 커지는데 이거를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보면요. 얘는 커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부피 팽창. 되겠냐?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피가 변할 때요. 그러면 아까 배웠지?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질 때는요. 열 줘서 부피가 커졌니? 압력 때문에 커졌니? 압력 때문이에요. 열은 줬어 안 줬어?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은 열의 출입이 없는 무슨 구간이야? 단열 구간이야. 이 뜻이야. 됐어? 단열된 상태로 이 아이의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를 뭐 했다는 얘기니? 했다는 얘기야. 됐어? 네, 한 일이 뭐 10이라고 치자. 일을 10만큼 하면서 부피가 커졌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부 에너지 뭐 해줘야 되니? 10만큼 줄어야죠. 그래야 합이 0이죠. 다시 말해 기체의 온도가 뭐 해진다는 얘기야? 순간 낮아져. 그래서 순간 온도가 낮아지다 어디까지 낮아지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온도까지 낮아지면 그때부터 뭐 생겨? 물방울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구름이 생기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은 열의 출입 없는 어찌 단열된 그래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는 과정에서 구름이 생겨.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은 단열 팽창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 이해? 그럼 이제 머리 늦어봐. 그러면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오면서 공기가 올라갔다가 산꼭대기에 왔어. 공기 뭐 할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온도는 차가워져서
어떤 되겠어요? 내려올 때 공기 온도 보여줄까요? 뜨거워져.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돼서 내려옵니다. 뜨거운 공기가 돼서 내려오는 거 우리가 롭스 현상. 올라갈 때는 단열 팽창.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져. 알겠습니까? 네,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응용. 얘는 뭐라 그럴까요? 단열. 이라고 해요. 그래서 뜨거워져. 알겠냐? 자, 이것과 비슷한 경우 뭐 있을까? 갑자기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빵 하고 커지면서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이 구름 만들어질 때 말고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요. 언제가? 콜라, 병등경 빵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기체가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압력이 뭐해지니? 낮아져.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피가 커지면서 통 속의 온도가 뭐해지니? 낮아져. 그래서 뚜껑을 땅 하고 따는 순간이요. 병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확 낮아져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단열 팽창의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래.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좀 풀어봐 라고 했던 몇몇 개의 얘기인데 그 중에서 꼬매가 108번 봐. 그림과 같이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풍선이 크게 팽창했다. 그래서 자, 풍선이 퍼지는 거 이유가 뭐야? 뜨거운 물 속에 너네 그거 알아? 찌그러진 탁구공은 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왜 펴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압력이 퍼져서 밖으로 밀고 나오려는 힘 때문에 찌그러진 부분이 펴져. 그거 얘기한 거야. 맞아? 답이 몇 번? 답이 뭡니까? 108번에 니은. 자, 그 중에서 기억 볼래요? 풍선이 팽창하는 동안, 풍선이 커지는 동안 풍선 속의 기체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합니까? 네, 뜨거워지니까 증가한다. 그쵸? 증가한다고, 그쵸? 니은. 풍선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뭐? 증가. 알겠습니까? 네. 디귿. 풍선 속의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는 풍선 속의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습니까? 자, 풍선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만약에 흡수한 게 10이야. 그러면 한 일도 플러스 10이니 내부 에너지 증가량 없니? 이거야.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안 했어? 했어요. 뜨거워졌으니까. 그러니까 흡수한 열이 됐어. 일하는데 다 쓰인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얘기야. 자, 뭔가가 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아닌 애들은 왜 아니야? 이것도 생각해봐. 자, 110번. 그림과 같이 실린더 속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Q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동안 이상기체가 압력 P로 유지하면서 단면적인 A인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L만큼 밀고 가요. 자,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피스톤의 한일과 내부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했는데요. 꼬맹아, Q는 델타 U 플러스 W래. 이때 흡수한 열이 얼마라고 줬어? 찾아. 얼마래? Q래. Q만큼 흡수했대. 한일은 선생님이 한일은 어떻게 보라 그랬어? 한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맞지? 이게 한일이지? 그래서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일이라 그랬어? 근데 부피를 어떻게 구해? 수학 시간에 배웠지? 단면적 곱하기 높이. 그럼 그 그림에서 단면적이 얼마야? 높이는 얼마야? 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됐어? 높이. 요 값이 바로 W야. 그래서 이게 P, A, W를 이게 그럼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면 돼? 세 개 중에 두 개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돼? Q 빼기 P, A, L 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요 값은 Q 마이너스 P, A, L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네, 그거 물어보고. 자, 111번 갑니다. 그림은 피스톤이 나사에 의해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넣고 열을 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거 별표. 수능은 요거보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유형은 이대로야. 자,
자, 꼬맹아, 이거 위에 있는 피스톤 뚜껑 움직여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여. 뚜껑이 안 움직이면 뭐의 변화가 없다? 부피 변화 없다. 그러니까 한 일 있다 없다? 없다. 이 새끼는 한 일이요. 무조건 없어요. 얘는 언제나 없어요. 그러면 머리 조직해. 외부에서 열을 100만큼 준다고 쳐. 한 일은 없어. 네, 그럼 내부에는 증가량이 무조건 얼마야? 100 끼워야 돼. 열나 뜨거워져. 이 뜻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에 열을 가하는 동안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라. 이상기체에 가해준 열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다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온도는 일정합니까? 아니요.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온도는 상승해야죠. 이상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자, 꼬맹아, 온도가 증가한대요. 근데 온도가 똑같은 게 뭐예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값이죠. 근데 얘는 절대로 부피를 변할 수 없어. 뚜껑이 막혀 있으니까. 이거 인정이야.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려면 압력이 뭐 해줬다는 얘기야? 커졌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이해돼? 네, 이런 거. 자, 112번이요. 그래프는 실린더에 잠긴 어떤 이상기체의 부피가 증가할 때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반비례에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미초쳐 반비례. 자, 반비례 그래프는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그래프는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압력과 부피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려면 뭐를 일정해야 된다. 그렇죠. 얘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등원 구간이야. 등원 구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어요. 몇 번일까요? 5번이요. 네, 볼게요. 기억. 이상기체의 온도는 감소합니까? 아니죠. 온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 없어요야.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는 외부에 일을 했니? 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요. 부피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만큼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했니? 네, 당연히 흡수했죠. 왜? 얘는요, 온도는 일정해. 내부 에너지는 0이야. 변화 없어. 근데 부피가 증가해서 일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한 만큼 열을 흡수했겠죠. 요런 거 판단하라고. 알겠어? 네,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의 개념은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물리원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이탑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에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나머지 못한 문제는 지금 숙제를 해주면 되고요. 고등학교 내신